스티그는 경남 창녕에 가기 위해서 인천 종합터미널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0분 정도 됩니다. 6시 20분 동대구행을 타서 다시 환승을 해서 창녕으로 갈 계획입니다.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월 12, 13, 1박 2일 동안 제가 경상남도 창녕을 다녀왔습니다. 5, 6년 전에 우포늪은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제가 남지를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이렇게 해서요. 경상남도 창녕구는 위로는 대구광역시, 동쪽으로는 밀양시, 그리고 서쪽으로는 합천군, 아래로는 함안 고령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은근히 매력이 있는 곳이 경상남도 창녕이 아닐까. 창녕을 갈 때 제가 인천에서 대구까지 가고 다시 대구에서 창녕으로 갔죠. 직행이 없어서 이렇게 갈아타서 갔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무길을 보면 창녕이 인구 한 10만 정도 되고요. 4개 정도의 관광지가 있는데 우포늪이고 그 다음에 화왕산, 그리고 고분군, 남지, 유채축제, 제가 다 다녀온 곳이에요. 이 중에서 조금 의미 있다고 하면 이쪽 화왕산이 아닐까. 700여 미터 되는 곳에 산성이 이렇게 있고 갈대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장관인 곳이 화왕산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인천터미널 내부 모습입니다. 왼쪽은 시외버스 타는 데고요. 오른쪽이 고속버스 타는 곳입니다. (6시 20분) 인천에서 동대구 가는 고속버스가 되겠습니다. 스티그는 이 버스를 타고 서대구에 내려서 다시 창녕행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6시 20분 동대구에 고속버스는 한 11명 정도 타고 갑니다.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늦겠네요. 예상 시간보다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서 좀 늦어졌고요. 오늘은 구미 선산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구미 선산 휴게소는 고속버스 무인 환승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에 오시면 여기 승차권 발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되니까 인천에서 오실 때 혹시나 여기까지 와서 다른 노선, 인천에서 직항이 없는 건 이쪽에 와서 환승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3호선 만평역에 내렸고요.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명도까지 가서 1호선을 타서 서부터미널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서부 정류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호선을 타고 1호선을 갈아타는데 설화 명곡 방면이에요. 여기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가는 겁니다. 1호선 대구 명덕역이고요. 여기서 3호선에서 1호선을 갈아타고 서부터미널로 이동 중입니다. 제가 집에서 장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대구 서부정류장 주변에 있는 다이소에서 장갑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구 서부터미널이고요. 여기서 이제 창녕 가는 고려역에 버스를 승차하게 되고요. 조금 늦어져서 12시 차를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창녕 가는 버스에 승차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창녕에 가게 됩니다. 예, 1시간도 안 걸려서 창녕 터미널에 왔습니다. 창녕 터미널입니다. 시골 터미널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예. 창녕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나와서 이제 창녕 석빙고 쪽으로 걸어갑니다. 규모면에 조금 작다고 하는데 신기합니다. 창녕에 있는 석빙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의 플래카드는 게시대에 잘 이렇게 걸려 있네요. 지자체 많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군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창녕 군청이 되겠습니다. 창녕 군청 앞에 크게 골프 클럽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경상남도 창녕군이 되겠습니다. 창녕 명덕초등학교 맞은편에 창녕 석빙고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얼음을 보관하던 그런 장소였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석빙고인데 안내문에 가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석빙고는 보물 제 310호네요. 그리고 영조 때 현감이었던 신서에 의해 조성되었다 그럽니다. 창녕 석빙고 주위에는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석빙고가 보물이라고 합니다. 창녕 석빙고가 규모가 꽤 크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는군요. 마치 고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석이 이렇게 있고 안에는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입구가 좁죠. 아무래도 외부와의 단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창녕 석빙고입니다. 창녕에도 오랑캐를 물리치려 했던 뜻이 담긴 척화비가 이렇게 있네요. 창녕 척화비입니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순수비가 아니라 이쪽이 본래는 백제 영토였는데 진흥왕 때 신라로 편입하면서 세운 척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보라고 하네요. 돌에 글자를 새겼죠.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돌의 글자가 마모돼서 보이진 않습니다. 창녕에 곳곳에 보물과 이렇게 국보들이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 창녕이네요. 뒷면을 보고 있죠. 진흥왕 척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시골이라 한적한 곳이 되겠습니다. 창녕지구 유엔 전적비입니다. 저기 앞쪽에 보면 창녕 고분군이 있고 그 맞은편에 창녕 박물관이 있습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또 창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왕산성이죠. 스틱은 내일 아침 일찍 화왕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상설 정시장이 되겠습니다. 비화가야란가 봐요. 여기가요. 비화가야. 제가 처음 들었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화왕산성 기획 전시실입니다. 산성 내에서 이런 유물이 발견됐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산 정상에
산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 억새죠. 억새의 계절, 억새로 유명한 화왕산입니다. 안에 이렇게 집수 시설이 있는데 빗물을 받아서 생활했던 집수 시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창녕에는 무려 17개의 산성이 존재합니다. 인천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학산성이 유일한데 17개의 산성이 존재하는 그런 창녕입니다. 아무래도 군사적 요충지였지 않나 여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야 고분군이 23년 9월 24일 날 등재가 됐네요. 그러니까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야 고분군이 이쪽 창녕만 있는 게 아니라 합천, 남원, 함안, 그리고 고성, 창녕, 김해, 고령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야 고분군 1년이 조금 넘었네요. 비와가야 소녀 송현인데요. 순장된 한 소녀의 뼈를 맞춰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지휘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순장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고분군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는 개성 고분 이전 복원관이라고 써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죠. 머리를 조심하고, 이 고분을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흙 쌓는 것만 하고, 이 흙 쌓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됐을 듯 합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그런지 또 평일이고 이 관람객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밑에 파고 그 석곽을 쌓아서 올리고 가로도를 이렇게 얹어서 위에는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송현이가 나온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실제 송현이가 나왔던 그런 고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고분이 있고 이쪽도 고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 언덕에 고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큰 무덤도 있고 좀 작은 무덤도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상당히 많네요. 고분 군에 오긴 또 처음입니다. 가야 시대의 고분 형태입니다.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뭐 신라 시대 무덤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그 무덤마다 이렇게 23호분, 21호분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놨네요. 고분군 외곽에 이렇게 모형으로 역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67호 분이네요. 이런 형태인데 상당히 가로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세로로 놓으면 상관없는데 가로로 놓으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봤을 때 평균 키가 조금 작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박에 4만 원 하는 비사벌 모텔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냥.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네요. 단 여기서 이제 사우나가 공짜라서 스티그는 먼저 사우나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창녕의 유명한 수구레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왼쪽이 명덕초등학교고요. 그 맞은편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가서
수구레국밥을 처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전통시장이고요. 그 안에 삼호식당이라고 하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삼호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삼호식당이. 삼호식당이 3대째네요. 그래서 이건 별관이고 저기가 이제 본점이라 그러나요? 네, 수구레국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레는 살코기도 아니고 비계도 아니고 소에서 2kg 정도만 나오는 특수 부위라고 하네요. 수구레국밥 특이 나왔는데요. 이게 수구레인가 봐요. 이 부분이 특수 부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구레라고 하는데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같기도 하고 청양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 맛이. 보내는 뭐 5천 2만 원, 뭐 15% 뭐 있던데. 창녕읍에 있는 창녕천입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정비를 잘 해놨는데 이게 흘러가서 결국은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마트도 아주 크게 하나 있네요. 관조 할인마트 인근이 창녕의 번화가네요. 백다방도 있고 메가커피도 있고 그리고 하삼동 커피도 있습니다. 이쪽이 번화가네요. 식당도 또 많이 있네요. 창녕 군청 앞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왔고요. 디카페인을 주문해서 이제 마시려고 합니다. 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뭐 수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매달아서 꽃인가요? 디자인을 했습니다. 스티그는 비서벌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도성암 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도성암까지 가서 화왕산을 등산할 예정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성암 주차장에서 내렸고요. 1, 2 등산로, 1 등산로로 갔다가 이제 3 등산로로 내려올 계획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실제 등산하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화왕산 1코스로 갔다가 이제 3코스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화왕산 중턱에 올라오니까 창녕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게 창녕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가까웠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암벽들입니다. 산이 이렇게 높지 않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왕산 두부바위가 되겠습니다. 두부처럼 바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두부바위입니다. 이 화왕산은 특히 1코스는 전부 이렇게 암벽입니다. 암벽을 로프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유명한 화왕산 억새밭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2월 달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억새가 있네요. 동물의 발자국도 이렇게 있어요. 토끼 발자국 같습니다. 화왕산 억새밭 정말 장관이네요. 그리고 저쪽에 멀리 창녕 시내가 보입니다. 정말 억새밭 장관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답죠?
삼천지가 억새천지입니다. 여기다 눈까지 내려서 운치를 더해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왕산 억새밭이 되겠습니다. 하왕산 정상에는 갈대밭과 더불어 산성이 있습니다. 퇴매식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쌓은 성이 되겠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해발 756.6m 화왕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 경남 창녕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요. 굉장히 산맥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억새밭이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창녕 읍내가 보입니다. 스티그는 화왕산 등산을 1등산로로 갔다가 3등산로로 내려왔습니다. 약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근데 겨울철에 1등산로를 이용하는 건 약간 위험합니다. 암벽도 있고 얼어 있어서 아이젠과 장갑을 꼭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대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려역에 고려역 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 서비터미널로 갈 예정입니다. 청년분들은 대구로 많이 가신데요. 대구 타세요. 대구. 4, 50분 남짓밖에 안 걸리니까. 얼마다? 고려역입니다. 이 23입니다. 좌석번호. 진짜 얼마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 23번 좌석입니다. 대구로 갈 운동을 예정입니다. 시정지했어요.